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중 가계 은행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럼 세탁기의 본고장 유럽에서 지난해 세탁기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제2공장을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맴돌자 중국,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사흘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중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해 낙폭을 많이 만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중 코스피는 1970선도 살짝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 뒷심으로 1980선은 지켰다고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2% 내린 1980.8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74.04포인트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1980선은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3,53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 새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으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564억 원과 93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보험, 증권, 금융업 등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그룹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마감했지만 그룹 내 계열사인 삼성 SDS와 제일모직은 오너 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가능성이 불거지며 급락했습니다. 그 외 현대차, 포스코 등은 올랐고 현대중공업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내렸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보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0.38% 내린 619.6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흘 연속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홀로 46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74억 원, 10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과 운송장비, IT 부품, 컴퓨터 서비스, 기계장비 등은 상승했고 섬유의류, 인터넷, 통신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등은 1에서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내린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대장주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컴투스, SK브로드밴드와 CJ E&M, 파라다이스, 동서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내추럴엔도텍, 메디톡스,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원 90전 오른 1,126원 50전의 장을 마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오는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의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 오너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삼성 SDS는 전날 대비 7.51% 하락한 27만 7천 원에 제일모직은 2.42% 하락한 16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모 언론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최대 6조 원에 이르고 이를 정상 납부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중 가계의 은행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계의 은행빚 증가세를 주도해온 주택담보대출은 예년 2월에 3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월 한 달간 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2월 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으로는 종전 최대인 2009년 2월에 3조 1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예년 2월 중 증가폭은 평균 1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가계빚 증가세를 주도해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폭증으로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66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래 2월 중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정원 한은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호조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럼 세탁기의 본고장 유럽에서 세탁기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하며 밀레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북미 지역에서는 액티브워시 세탁기를, 유럽에서는 크리스털 블루도어 세탁기를 앞세워 세계 판매량 1,500만 대를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유럽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15%로 집계됐습니다. 밀레에 이어 2위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 같은 유럽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온 제품은 삼성전자의 크리스털 블루도어 드럼 세탁기입니다. 이 세탁기는 지난해 3월 출시된 후 7개월 만에 세계 시장에서 20만 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이 결합하면서 마침내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세탁기 시장에서 LG전자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드럼 세탁기의 본고장 유럽 지역에서만큼은 독일 가전업체 밀레에 밀려 고전을 해왔습니다. 밀레는 특히 1,800유로 이상의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프리미엄 제품에서 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유럽 세탁기 시장에서 밀레의 아성에 도전한 결과 점유율 15%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풍부하고 아주 미세한 거품으로 세탁력을 높인 버블 테크, 그리고 물 없이 건조하는 무수건조 등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으로 세탁기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1,000만 대를 넘어서 한 1,000만 대, 1,500만 대 사이 정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자동 세탁기가 인기를 끄는 북미 지역에서는 액티브워시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크리스털 블루도어 세탁기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제2공장을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미국 제2공장은 오는 2017년부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위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내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최근 미국에서 SUV 등 대형차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현지 공장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량은 88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5%나 급증했습니다. 현대차의 SUV 산타페도 이 기간 20% 급증한 16,000여 대가 팔렸습니다. 현재 연산 30만 대 규모인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은 소나타와 아반떼만을 생산하고 있어 산타페는 미국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위탁 생산 중입니다. 그나마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소렌토도 홀류 생산하고 있어 현대차는 산타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제2공장 건립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측은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진이 해외 공장 건설을 상시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현재 멕시코에 기아차 공장을 건립 중이고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와 충칭시에도 신규 공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깊은 불황을 견뎌낸 증권사들의 잔잔하게나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강세 등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증권주들도 덩달아 강세 행진에 동참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주가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바닥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부침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 NH투자 등 6개 상장증권사의 작년 4분기 연결 순이익이 1,085억 원으로 전망치를 43%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망치에 못 미친 것은 판매 관리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증권사들의 주가는 연초 증시 개선에 힘입어 1월 말 오름세로 전환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1분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7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3% 증가했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6%포인트 높아진 65%로 2011년 4분기 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금리 동향 등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선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보유 채권이 늘어난 것도 증권사들의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증권사들의 채권 보유 잔액은 157조 원으로 1년 사이 22조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매수 투자 의견을,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선 중립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계속 맴돌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 주식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양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특징을 이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외화증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 4분기 외화증권 주식 직접 투자 결제 금액은 17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후강통이 지난해 말 시행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최근 개혁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고요. 반면에 이런 고령화되는 사회를 뒷받침해야 될 헬스케어라든가 보험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아직까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중국의 고령화 사회를 책임져야 될 보험이나 헬스케어 업종이 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잠재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의 개인소득 성장으로 그간 충분히 소비하지 못했던 자동차 등 경기민감 소비재 관련 사업과 면세점 등의 성장도 필연적입니다. 또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로 중국 기업들을 저평가되도록 만들었던 요인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효율화될 것이라는 점도 매력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투자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세계 경제가 최근에는 양적 성장이 좀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부분에서 성장도
동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원천을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성장의 주도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또 미국 시장은 내수에 기반한 안정적 소비와 신기술에 대한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습니다. 또 가장 안전한 통화인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투자처의 옥석을 가릴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국 통화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의 김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17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 가치도 이날을 포함해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날 브라질의 헤아라 가치도 1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날 터키 리라화, 멕시코 페소화 가치 역시 달러 대비 모두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들 신흥국 통화가 흔들리게 된 데는 지난 6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실업률 등의 수치가 전문가들의 기대를 뛰어넘으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것이 신흥국에 묻혀있는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가능성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2013년 중반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이른바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발언이 신흥국 통화의 급락을 이끌었던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데이비드 헨슬리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이번 신흥국의 통화 불안을 긴축 발작 2.0이라 이름 붙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3년 당시와는 다른 점도 있는데요. 시장에 충격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추가되면서 신흥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신흥국 통화 불안은 2013년과 달리 각국의 전국 불안 이슈나 유가 하락 등 악재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년 전 긴축 발작을 일으킨 취약 5개국, 브라질,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천문학적 경상 적자 등 경제 펀더멘털이 주요 리스크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은 이 밖에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대내외적 요인이 추가됐습니다. 유가의 경우 WTI의 배럴당 가격이 조만간 4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전날 나왔습니다. 자원부국인 멕시코의 페소화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 등은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추락이 악재로 더해진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터키, 브라질 등은 정정 불안 이슈가 자국 통화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는 정치 리스크 및 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6월 이후 달러 대비 무려 74%의 자국 통화인 루브라 가치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달러 강세 현상이 이들 국가를 또 다른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봤습니다. 달러 표시 채무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점을 신흥국의 새 리스크로 꼽은 것이죠. 시장 조사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 6일까지 이머징 정부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은 1조 7천억 달러, 약 1,908조 4,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현재 브라질과 멕시코, 러시아는 각각 2,263억 달러, 멕시코 1,552억 달러, 러시아 1,54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3,150억 유로, 한화로 약 3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8개국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회의에서 EU 권역내 인프라 건설 등 구체적인 투자 및 자금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투자 계획은 유럽 경제가 투자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앞으로 4년간 투자 계획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투자은행과 함께 210억 유로의 1단계 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기금을 15배로 키우게 됩니다. 구체적 투자 계획에는 몰타의 방파제 건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확장과 해저 광케이블 설치 등 2,000개 사업이 망라돼 있으며 역내 1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애플과 테슬라 사이에 인수나 제휴 등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쿡은 현지 시간 10일 캘리포니아주 애플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플의 테슬라 인수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 쿡은 우리는 사실 테슬라와 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며 테슬라 인수설을 부인하고 테슬라가 카플레이를 채택하면 좋겠으며 우리는 모든 주요 자동차 브랜드가 카플레이를 채택한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스마트카 플랫폼인 카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쿡은 아이패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나 IBM과 제휴한 업무용 아이패드 소프트웨어 사업과 추진 중인 다른 것들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대화면 아이패드를 개발해 기업 업무용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가 시스템의 표시 한계를 초과해 시스템을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유튜브 사업부는 현지 시간 10일 구글 플러스 게시물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우리는 어떤 비디오의 조회수가 32비트 정수를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싸이와 마주치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남스타일의 조회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64비트 정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산에서 32비트 정수란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를 뜻합니다. 양이나 음의 부호를 함께 표시해야 할 경우 그 최소치는 마이너스 2의 31승, 최대치는 2의 31 마이너스 1승입니다. 최대치를 풀면 21억 4,748만 3,647입니다. 64비트 정수의 경우 최대치는 2의 63승으로 이를 풀면 약 922경 3,372조가 됩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강남스타일 유튜브 비디오의 조회수는 22억 6,750여만 회였으며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어요라는 반응은 919만 2,780여 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이번 주 시작부터 강추위와 함께 했는데요. 주말이 가까워지니 다시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아직 영하의 기온에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맑은 하늘에 복사 냉각이 활발해 서울이 영하 3도, 광주와 대구가 영하 2도로 대부분 영하권이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니까 건강 잃지 않게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강원 영동으로는 건조경보도 발효 중이고요. 내일 강원 영동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산불 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점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 일부는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해야겠고요. 속초와 강릉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의 기온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광주, 대구 13도로 낮엔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은 점점 풀리면서 다음 주는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남부지방, 일요일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제주도에,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유며칠 기승을 부렸던 꽃샘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린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봄철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꽃샘추위라고 하죠. 모처럼 반등하던 국내 증시에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맴돌고 있는 국내 증시에 실적이라는 훈풍이 간절해 보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